지금 한국 의료 시스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환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 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마다 자리가 없다, 의사가 없다면서 받아주질 않는 상황.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응급실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절대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기는 사고가 아니에요. 얼마 전 대구에서 한 10대 학생이 무려 7군데 병원에서 거절당하고 결국 숨진 사건처럼 이건 이미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 듣기에는 되게 명쾌한 해답처럼 들리죠. 바로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해법이죠. 의대 정원을 확 늘려서 의사 수 자체를 늘리자는 거예요.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거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종훈 교수는 잠깐만요 하고 제동을 겁니다. 과연 이게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까?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곳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박종훈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물이 줄줄 새는 깨진 양동이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새로 부어도 밑에서는 계속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의사를 늘리는 게 이 깨진 양동이에 그냥 물만 더 붓는 꼴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약간 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의사 수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평균보다 무려 6배에서 8배나 더 자주 병원을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사 수는 약간 적은데 환자들의 병원 이용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과잉 이용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 교수의 깨진 양동이 비유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의사를 늘리는 건 물 새는 양동이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다.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멍을 고치지 않는 한 새로 들어온 의사들도 결국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구멍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배출된 의사들은 당연히 위험은 적고 돈을 많이 버는 분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처럼요. 결국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계속 텅 비어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멍, 즉 두 가지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박종훈 교수가 지적하는 이건 뭐 거의 실패하도록 설계된 것과 다름없다는 우리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붕괴된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둘째, 왜곡된 수가 체계. 이 두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붕괴된 의료 전달 체계부터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이렇습니다. 감기나 가벼운 염자는 동네 의원, 조금 더 복잡하면 중간 규모의 2차 병원, 그리고 진짜 생명이 위급할 때만 최상급 대학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허리어켜를 해야 할 2차 병원들이 다 무너지면서 감기 환자까지 전부 다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학병원 의사 1명에 3시간 동안 외래 환자 120명을 봐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의사들은 그냥 기계처럼 일하다가 다 번아웃되고요. 병원은 경증 환자들로 미어터져서 정작 교통사고 환자나 심장마비 환자를 받을 침상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수가입니다. 수가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병원이 각각의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받는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격표가 의사나 병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표가 정말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의사가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심장 수술보다 간단한 검사나 미용 시술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힘들고 위험한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일수록 보상은 적고 비교적 편한 일일수록 보상은 큰 아주 비상식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 시스템이 의사들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힘들고 어려운 외상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같은 데는 가지 마. 거기 가봤자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벌어. 이렇게 등을 떠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니 누가 험한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자, 그럼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종훈 교수는 그냥 반창고 붙이는 식의 땜질 처방이 아니라 아이 시스템의 판을 갈아엎는 아주 과감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결국 아까 봤던 두 개의 큰 구멍을 막는 겁니다. 첫째,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세우자. 대학병원은 제발 중증 환자 진료랑 연구에만 집중하게 만들자는 거죠. 둘째, 왜곡된 수가를 정상화하자. 사람 목숨 구하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가벼운 환자들을 책임져줄 중간 규모의 병원들을 다시 살려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개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박 교수의 말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대학병원이 죽어야 한국 의료가 산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병원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감기 환자까지 끌어모아서 돈벌이에만 집중하는 지금의 기업형 비즈니스 모델이 죽어야 비로소 대학병원이 중증 진료와 연구라는 본래의 역할을 되찾고 그래야 한국 의료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외침인 거죠.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장 눈앞에 불만 끄려고 의사 수만 늘리는 어쩌면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수술하는 근본적인 길을 갈 것인가? 박 교수가 제안하는 이 과감한 변화만이 무너져가는 한국 의료를 살릴 유일한 방법일까요? 그 판단과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